마음마저 뿌옇게 만들던 미세먼지, 이제 미세먼지가 사라진 그 자리에 미세먼지의 쌍둥이인 여름불청객 오존이 비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보건환경연구원. 새로운 자외선을 막아 지구를 지키는 유익한 물질로 잘 알려진 오존이 대체 무엇이길래 오존 경보 상황실까지 운영되는 걸까요? 와, 오존 경보 상황실이 있다는 것도 처음 들어봐요.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언론 보도, 팩스, 문자 전송 및 대기 환경 수준 전광판 표출, 홈페이지 게시 등 방법으로 경보 상황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주로 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나 공장 매연 등의 오염물질이 강한 햇빛을 만나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기체 상태의 오존이 만들어집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마스크로도 막을 수가 없고 오존 농도가 짙어질 경우에는 강한 살균력과 산화력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눈의 따가움, 그리고 호흡곤란 증상,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오존주의보가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두통, 시력저하, 호흡, 숨가쁨 증상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더 무섭네요. 맞아요. 네, 시간대별로 하루에 4번 오존 농도를 체크하여 전국 19개 권역으로 나눠 4단계로 예보해주는 오존 경보 상황실. 그렇다면 광주의 오존 상황은 어떨까요? 요즘 햇볕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0.125 ppm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고 농도가. 나쁨이군요. 요즘처럼 펄펄 끓는 폭염 속에 더욱 짙어지는 오존 농도. 광주에서는 9개 측정소를 통해 오존 농도를 체크하는데요. 그렇다면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긴 옷이나 선글라스,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을 하시는 게 태양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특히 차도 쪽으로 걷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차도 쪽은 빛이 반사가 되기도 하고 배기가스가 많아서 오존량이 쌓이는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을 때는 창문을 열어두지 않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야속한 더위와 함께 찾아와 건강을 위협하는 오존. 오존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존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를 이롭게 해주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역습을 당하는 셈이네요. 그러면 일상에서 이 오존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알려드릴게요. 네.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오존 지수를 예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 스스로 신청을 하셔야 되니까 아래 자막 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네. 우리 동네 대기질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또 체크가 가능하시죠. 아, 우리 동네 대기질이요? 네네.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실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네. 대비책을 좀 잘 알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뭔가요? 우리 지역에서도 기후변화로 이 알대 작물을 재배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 좀 들어보셨죠? 네, 네네. 그렇죠. 뭐 파파야, 패션프루츠 등도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알고 있네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 네. 지역 한 동네 가정집 마당에서 바나나를 닮은 열매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신기한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통 브라질, 인도, 필리핀 등 열대아시아가 원산지로 잘 알려진 바나나. 10도 이상 되는 곳에서 자라는 바나나가 온대기후인 우리나라, 그것도 가정집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 화제인데요. 가정집에 바나나가요? 와. 광주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가정집. 저쪽 있습니다. 얼핏 봤는데도 정말 바나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원산지를 방불케 할 만큼 이파리를 쭉 뻗고 있는 나무들. 이 화단에서 자라는 나무가 정말 바나나인가요? 4월 달경에 4월 초중에 이제 처음에 형태가 여러 개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형아로 생각했죠. 그냥 하도 적은 것이 나오니까. 지난 13일 매년 여름 가장 더운 지역으로 알려진 대구의 한 가정집에서도 처음으로 바나나가 열렸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때문에 대구와 아프리카 단어 합성어인 대프리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광주 기상청에 따르면 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중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22도 이상일 때 아열대 기후로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 이상 기온을 감안하면 광주도 1, 2년 뒤라면 아열대 기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에 이어 광주에서도 바나나 열매가 열렸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바나나를 좀 키워야겠다라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한 달 후에 가서 이 열매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것을 봐야 확실히 이제 바나나가 인지 저 다른 열매인지 알 수가 있죠 이제. 반응 같지만 종이 다른 바나나와 팥초. 나주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육안으로 봤을 때 이 두 식물이 닮아 있어 바나나가 아닌 온대기후에서도 자랄 수 있는 팥초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팥초와 바나나 나무는 닮아 있지만 바로 열매 식용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온도 차이로 변화가 오면서 이것도 광주 지방도 지금 앞으로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냐.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한반도에 어떤 작물 사업의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보니까 마치 한 동남아의 가정집을 네. 보는 느낌이었는데 우리 신기해. 지역에서 이런 열매가 난다니까 신기해요. 네. 그런데 팥초랑 바나나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팥초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조금 더 확실해지려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원래는 여기 집 그 주인 아저씨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이 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이상 기온이 계속되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화면으로 잠깐 나오고 있죠. 네. 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게 사실 바나나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팥초일 가능성도 있고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기후가 계속 변하고 있고 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책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